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글쓰기를,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할 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예, 사진을 우리가 조금 더 편집을 좀 통해서 가지고 온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조금 부여해서 등록을 하면 크기라든지 설정을 좀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돋보이는 글을 만들 수가 있어서 글쓰기에서의 사진 편집을 블로그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걸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글쓰기를 먼저 갈게요. 글쓰기. 글쓰기는 여러분들 아래쪽에도 있고요. 그죠? 아래쪽에도 있고요. 또 상단부 위쪽에 내 메뉴를 통해도 있다 그랬다고. 글쓰기. 편한 곳으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글쓰기로 오셨고요. 예. 이후에 이제 제목과 함께 우리 본문에 그림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사진 하나 추가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임의의 사진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되고요. 저도 관련 사진 한 장을 입력을 합니다.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사진이 지금 라이브 닫아볼게요. 어때요? 사진이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크기를 좀 줄인다거나 또는 특정 부위의 어떤 그림을 좀 숨긴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죠. 사진을 편집하고자 할 때에는요.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사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란 테두리가 생기면서 선택이 되죠. 그죠?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소리에는 하얀 점이 나타나요. 자, 이때 편집 선택을 하면 나와요. 물론 안에서 더블 클릭 같은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기,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어떤 배치, 그죠? 글자와의 어떤 어울림 같은 것들도 설정할 수 있고요. 하이퍼 링크를 해서 그림을 눌렀을 때 특정한 사이트나 연결을 시키는 링크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여기서 바로 또 가능하세요. 여기서 얼마 얼마 이렇게 우리가 직접 적용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선택하시면 나타나죠. 그리고 어, 조금 작아집니다. 그죠? 문서 대비해서 되고요. 옆으로 좀 넓게 보이게 하는 원래 가운데지만 옆으로 넓게 이렇게 확장시켜서 보이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좀 작게 왼쪽으로 좀 작게 할 건가 넓힐 건가 또는 기존 문서에 맞춰서 문서 너비대로 할 건가 이런 부분들 가능하시고요. 그림의 옆으로 글자를 입력하고자 할 땐 분단 배열을 여기서 눌러주심으로써 옆으로 글자 입력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림이 작아지면서 글자 입력이 가능. 이런 형태들도 여러분들이 형태를 눌러서 바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의 위치, 글자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원래대로 원래 문서 작업으로 왔고요. 또 여기는 그림 옆으로 글자가 좀 덜 오게 그림 옆에는 한 줄만 오고 밑으로 글자가 떨어지게 이런 기능 또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할 때 쓰는 기능처럼 하겠다는 건데요. 이 기능도 되시고 이 기능도 되시고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문서 너비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렸어요. 원래 크기가 도록에 눌렀다가 다시 눌렀고요.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이러면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에디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구들이 있죠.
이 각각의 도구에 따라서 여기 현재 가져다 놓은 사진이 변형이 되는데요. 맨 첫 번째는 크기라고 나타납니다. 그죠? 크기. 원본은 966에 1288. 사진이 조금 저는 크네요. 그죠? 근데 여기를 400, 600, 700 커지죠. 커집니다. 예. 그죠? 사진의 크기를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고요. 직접 입력을 통해서 500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은 966에 원래 있었던 사진의 크기는 처음에 보여주었던 사진의 크기는 원본 크기는 아니다. 그죠? 처음은 이렇게 화면에 보여졌잖아요. 그죠? 예. 400 정도로 다 보여진 형태였죠. 원본은 이만큼입니다. 누르면 원본으로 나옵니다. 너무 크니까 400 정도, 600 정도 우리가 이제 크기를 보고 예, 판단을 통해서 줄이거나 직접 입력도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자르기, 회전이라는 기능입니다. 회전은 여기 보시면 90도, 90도 나오죠. 그죠? 돌려볼게요. 돌아가죠. 예, 누를 때마다 계속 돕니다. 반대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 좌우 대칭, 예, 상하 대칭. 어때요? 여러분이 편하게 대칭을 통해서 사진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횡비라고 해서요. 와이드형, 16.9. 사진이 와이드형으로. 근데 위치가 어떻습니까? 잘립니다. 크기에 맞춰서. 그죠? 예. 이 사이즈에 들어오게끔만 하고 나머지는 잘라서 쓰겠다. 뭐 이런 거죠. 3대2는 예, 조금 더 예, 작아진 형태.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물론 이 크기를 조금은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확대 축소해서 3대1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진을 조금 잘라내는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16.9 3대2, 4대3 계속 달라지겠죠? 그리고 1대1도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습으로 1대1. 필요한 곳만 쓰겠다. 그리고 세로를 길게 하는 3대4 또는 2대3 이런 기능도 있고요. 원본은 처음의 형태. 원본 형태고요. 자유는 자유롭게 이제 좀 조절해 보겠다는 건데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 근데 나는 별로 적용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여기 X 버튼 눌러서 닫으시면 원래대로 예, X 버튼 누르면 이제 적용해서 나가는 거니까 X 버튼 누르. 여기를 예, 처음부터 예, 크기로 돌아오시면 원래 돌아오죠. 여기 X 누르고 예, 그죠? 크기 됐죠? 자르기 X 돌아오죠. X는 돌아옵니다. 그죠? 지금 돌아오는데 뭔가 적용이 됐던 게 있었기 때문에 X를 누르면 편집을 저장할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취소하시면 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여기 있듯이 90도 내지는 뭐 180도 내지는 이렇게 90도, 180도 이렇게 돌리고 45도로 돌리고 요런 기능이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져요. 이렇게 예, 돌아가죠. 누른 채로 돌리시면 돼요. 뱅글뱅글 돌릴 수 있습니다. 자유각도로 회전하는 거죠. 돌릴 수 있다. 편한 대로 좌우로 왔다. 이런 기능도 가능하시다. 그리고 X 누르고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사이즈 조절, 크기 조절과 자르는 부분 잠깐 예, 연습해 봤고요.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적용하셔서 완료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필터 기능입니다. 필터는 사진의 색상이나 밝기, 채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포토샵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좀 색상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포토샵을 쓰지 않고도 여기서 바로바로 예, 푸른빛 나게, 붉은빛 나게, 그죠? 좀 더 색상을 칠해서 표현이 되죠. 예.
노출이 된 느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여기 직접 찍어서 올렸나 보다. 그런 느낌이죠. 뭔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잘 찍지 잘 못 찍었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게 뭐 유리에 비친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런 느낌 들죠. 이게 뭔가 막 있죠. 렌즈에 뭐가 묻었었나 보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약간 하트 같은 느낌의 러블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 이제 수치 조절이 가능한 게 있죠. 수치 조절은 연해지죠. 진해지죠. 그만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심하게 적용이 되니까 좀 더 뭔가 막 이 편집을 한 느낌이 있죠. 편집이 된 느낌이 있어요. 진해지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진하게 뭔가 느낌이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터도 X 누르고 닫습니다. 자, 근데 필터는 어때요? 누른 만큼 적용이 지금 되어 있다, 그죠? 적용이 돼서 들어온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보정 가보겠습니다. 보정에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 포토샵에서 하는 기능들이죠. 여기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채도. 점점점 색상이 진해지고, 채도의 기능. 선명도. 선명하게. 선명해지죠. 흐릿하게. 너무 흐릿하면 안 되죠, 그죠? 조절을 좀 해서 살짝 흐릿하게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흐릿한 거보단 선명한 게 낫겠죠. 그리고 색의 온도. 조절에 따라서 색 온도도 차갑게 따뜻하게 변형이 가능하십니다. 대비도 적정한 조절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원형 블러. 중간을 보여드리고 원 이외의 바깥쪽은 이렇게 블러라는 게 흐리다는 뜻이거든요. 원형 블러. 느끼시십니까? 이런 것도 잘 쓰시면 이 가해를 중간은 보이지만 가해는 이렇게 흐릿하게 했고 이런 게 가능하시고요. 선형 블러는 가로줄 방 위아래를 하고 위아래만 흐리게 하고 중간을 다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가 선형 블러 쓰실 수 있고요. 비네팅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블러 기능은 아닌데 가해를 그죠? 중앙을 제외한 원형 블러처럼 하지만 가해 바깥쪽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느낌을 좀 주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재설정 누르면 다시 재설정을 하겠다. 처음처럼. 원래 기능으로 되돌려라. 그런 의미로 아래쪽에 재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보정이었고요. 역시 X 버튼 눌러서 닫겠습니다. 다음은 액자입니다. 액자. 액자는 이제 누르시면 이 그림 바깥쪽으로 이렇게 검정색이라고 돼 있어서 이 검정색은 나가야 보일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가 굵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어디 들어있는 느낌도 있고요.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죠? 약간 편집된 느낌도 있고요. 뭔가 약간 더 두껍게, 그러니까 즉석 사진 느낌이죠, 이거는. 즉석 사진, 직접 찍어서. 그래서 이제 앞서 보정을 좀 잘 하시면 즉석 사진인데 뭔가 햇빛에 노출됐구나, 뭐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내가 직접 찍은 거예요, 라고 편집이 되는 느낌도 가져올 수 있게 요즘은 기능을 부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편집하시면 되겠죠. 적용하시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X를 눌러서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 모든 사진이 있고 사진 선택이 있어요. 모든 사진은 이 현재 글에 등록된 모든 사진을 다 이 형태의 모양으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게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진마다 따로따로 설정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진 적용은 판단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적용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서명은 그림이 있고요. 이미지.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지가 지금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글에 대한 서명 이미지를 만들어 둔 게 있다면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만들어 놓은 건 없지만 예를 들면 사진이 크기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뜨는데요. 이미지가 작은 게 없네요. 자, 없어요, 그죠? 예. 사진이 좀 작으면 쓰기가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는데요. 크기가 안 맞아서 그렇고요. 일단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거라서 직접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블로그 점 해갖고 저희 이미지가 나오도록 그 글씨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뀌죠.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이 우리 블로그 주소에 있는 사진입니다를 이렇게 서명해 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화가 돼 있다면 이미지를 부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직접 텍스트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고 진하게도 넣을 수 있고 밑줄도 칠 수가 있고 색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어떤 서명을 입력을 해 두시면 요는 우리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 사진을 가져다 쓰더라도 이 주소가 있기 때문에 편집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출처가 확실해지겠죠. 그런 부분들 서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닫아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취소하면 적용되지 않고요. 완료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기능들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완료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은 모자이크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숨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크기가 있어요. 크기. 사각형의 크기. 그죠? 흐릿해지죠. 1, 2, 3, 6. 뭔가 안에 있는 그 크기를 모자이크 되는 크기를 1이 되면 그냥 뿌옇게 되는 거고요. 점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기능들을 주고 있죠. 원도 가능하시다. 원도 1인데 2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죠? 이 정도 해서 나는 여기를 가리는데 살짝 안 보이게 하겠어. 라고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도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는 이제 글자를 이렇게 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면 글자가 있고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직접 글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하시려면 지금 이 사진이 좀 진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해볼게요, 제가. 자, 사각형인데요. 사각형 위를 사진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가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리냐면 이렇게 가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보다 얘가 괜찮아요. 뿌옇게 아예. 그리고 이 위에 원래 이걸 포토샵에서 하면 좋은데요. 글을 치겠습니다. 좀 글자가 나오죠. 글자가 나오면 아파트 매매, 그죠? 긴급 매물 이런 식으로 밑에는 꼭 안 쓰셔도 돼요.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클릭을 해주시면 색상이 나옵니다. 시죠? 그리고 위치 조절 시죠. 어떠세요? 배경에 아파트 그림이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뿌옇게 만들면서 되니까 글자가 더 잘 보이는 거죠.
이제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글을 넣고 위에 아파트가 보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위쪽에 우리가 이 블러 기능을 이용해서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고자 예, 위쪽으로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예, 사진의 중요 기능은 놔두시고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쪽에 예, 해주시는 거 괜찮으세요. 얘도 를 조금씩 누르면 변경 가능하세요. 자, 이제 이런 것도 되고요. 이 말풍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런 거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만 이런 식의 예, 뭐 이런 것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크기 변경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죠. 예? 이런 기능들도 가능하시고 글씨체도 너무 글자가 커서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을 더 누를 수 있어요. 누르면 더 나와요. 필요하시다면 예, 쓰시고요. 못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텍스트였고요. 자,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예, 그림인데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 손 모양 이런 거 있죠. 최고. 당겨 볼까요? 여기다 해고요. 색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색깔이 띄게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검정이 나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른 기능들도 있고요. 그냥 스티커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글자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음성. 그죠? 역시 색상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 이런 기능들도 많이 보시죠? 이런 기능. 크기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꾸미기 나름인데요. 제가 일단 임의로 이렇게 예, 봤고요. 여러 가지 캐릭터 그림들도 있고 예, 있습니다. 참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를 때마다 다 나오죠. 예. 되게 많아요. 하지만 블로그의 어떤 성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불필요하게 들어가시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취향입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 위치, 변경, 크기, 변경 다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마스크는 지금 여기에 지금 너무 많은 게 기능이 부여돼서 그렇긴 한데 이런 모양으로 자르는 개념으로 보시면 별명이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해되시죠? 이런 모양으로 잘라서 넣겠다는 거죠. 크기 변경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글자가 잘라지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안 맞는 것 같긴 하죠, 그죠? 글자는 따라오는데요. 글자가 따라오지만 그냥 사각형으로 띄워볼게요. 더안 커. 요런 어떤 모습들이 예,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설정. 재설정 누르시면 아래쪽에 재설정 누르시면 예, 사라져요. 지금 마스크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예, 모양이 좀 그래요. 왜냐면 너무 많은 글자와 그림들이 있는데 중간에만 이렇게 나오게 하니까 어, 글자도 잘리고 그림도 잘리고 해서 별로인 것 같아요. 마스크는 씌우지 않고. 자, 이 상태로 한번 완료해 보죠. 완료를 하니까 들어오죠.
들어왔어요. 크기가 큽니다. 지금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조그만하게, 짧네요. 그림이 좀 잘렸다, 그죠? 글자들이, 글자가, 그죠? 어, 잘렸어요, 지금, 그죠? 나갔다 오면 수정이 안 되세요. 했을 때 처음에 좀 잘했어야 되는데, 잘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잘린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크기는, 예, 우리가 임의로 여기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화살표를 만들어서 줄일 수도 있고, 그죠? 자, 일단 이대로 해서, 예, 이미지 편집을 활용한 글쓰기, 뭐 이렇게 해서, 예, 등록을 하겠습니다. 발행하고요. 자, 이렇게 글자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매매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가 나오고요. 그죠? 아파트 매매 쪽에 가시면 글쓰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만 등록되어 있으면 글자가 없지만 여기에 사진에 뭐가 있어요? 글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 표현이 되는 여기 있는 글 하나하나마다, 예, 아파트 매매 또는 뭐 1억 5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이거 매물인데 아파트인데 전망 좋다네? 한번 눌러볼까? 이러고 이제 눌러서 들어와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간접적인 광고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어, 가급적, 예,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지 마시고 글자는 이렇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 밖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지금도 어떠시냐면 위 아래쪽은 좀 이렇게 좀 잘리는 느낌이 있죠. 위아래 중간을 위주로 좀 넣는 그러한 형태를 띠신다면 그런 블로그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가보시면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몇 평, 몇 평, 몇 아파트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매매 전세 글자가 보이게끔 하면, 내가 원하는 게 28평인데 내가 원하는 건 30평인데 금액 이 정도 아파트 뭔지 한번 볼까라는, 예, 그런 바로 홍보 광고가 가능한 그러한, 예, 글 등록이 가능하시고 누르면 이 사진이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예, 그림만 있지 그림에 글이 없는 형태이고요. 그죠? 여기는 그림 위에 글을 입력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보여지시죠, 그죠? 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입력된 글, 여러분들이 템플릿에서 불러온 글도 괜찮고요. 직접 사진을 등록한 글, 사진과 글도 좋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사진 편집기를 이용하신다면 좀 더 지금처럼 눈에 띄는, 예, 글쓰기가 가능하시고 보여질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통해서 많은 글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사실 제대로 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하고자 블로그 이웃이죠, 이웃을 하고자 이렇게 연락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웃 쪽에 가 보시면 지금 현재 이웃을 제가 그건 아닌데요. 이웃을 한다고 제가 하진 않았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내가 추가한 이유, 그죠? 나를 추가한 이유, 이 글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웃 관리, 그죠? 이웃 관리,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보여지진 않네요, 여기서. 자, 볼게요. 관리에서 하나만 보고, 예. 이웃 신청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제게 만들어진 게 저랑 같이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이웃을 하고자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잘 보고 가요. 뭐 이렇게 글도 남겨 놓으시고요. 예, 날짜는, 예, 이렇게 날짜를 거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 서로 서로 이웃하고 싶어서 신청하신 분이죠. 그냥 이웃이 아니고 서로 이웃입니다. 서로 이웃은 내가 쓴 글이 이분들에게 보여지고 이분들이 쓴 글이 나한테 보여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신청한 내용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서 연습 중인데도 이런 친구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드셨으면 양질의 좋은 글, 어떤 글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이라도 이렇게 예, 이유 타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정보가 좋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이웃하자고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웃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만드셔서 좋은 블로그 형태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블로그 형태, 꾸미기, 글쓰기까지 해봤고요. 이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연습과 만들면서 계속 만지면 실력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블로그 만들기의 기준이라면 좀 그렇고요. 만들기 방법은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활용하고 응용하시면 될 거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번 차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차시에는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블로그이긴 하지만 이제 블로그는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처럼 만드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형태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만들어 놓았던 이 형태의 블로그들은 싹 바뀌어요. 없애고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거의 대부분 다 많이 이렇게 싹 변화가 일어날 건데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여러분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연습이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할 때는 따라 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홈페이지형 블로그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어차피 연습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형태의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셔가지고 밀어붙이셔야 돼요. 홈페이지면 홈페이지형, 아니면 현재 블로그 같은 일반 블로그 형태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정답은 없고요. 어떤 것도 편한 거 하시면 되고, 현재 블로그 형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만 되어서 만들어져 있어도 내용만 알차게 여러분들이 글쓰기만 잘해주신다면 충분히 블로그로서, 예, 이보다 못한 블로그 엄청 많습니다.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예, 훨씬 더 이상하게 만들어진 블로그도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만들다 보면 더 퀄리티가 올라가고 완성도가 올라가고 좋아지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홈페이지형은 또 다릅니다. 그죠? 홈페이지형은 지금까지 배웠던 글쓰기 이런 거 이제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배너 같은 형태가 나와요. 홈페이지. 이 배너를 누르면 이쪽 카테고리 쪽으로 접속이 가능한.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접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눌렀을 때 그림들이 쫙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비슷하긴 한데 형태가 홈페이지형 블로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형태를 다음 차시에는 배워보도록 하고요. 일반 블로그 만들기에 대해서는 이번 차시까지 배운 걸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퀄리티 높은 블로그가 완성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차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